안녕하세요. 온라인상의 다양한 이슈와 또 누리꾼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버즈 여론의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서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정현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론방송의 기자 정현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프닝에 인상 깊었던 기사와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모 케이블 방송에서 요즘에 이제 여행 가는 프로그램 있죠. 네. 요즘에 이제 윤상 씨 그리고 이적 씨, 유희열 씨가 함께 사이좋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기사의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3인방이 페루에서 이 마추픽추를 찾아갔어요. 네. 정상에 올라서 그 막내 이적 씨가 이 마추픽추의 장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나왔는데, 네, 이때 또 유희열 씨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네, 왜 울었느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함께 있는 이 세 사람이 본인들의 청춘에 도입부에 함께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네. 이제는 서로의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 기사에, 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버나드 쇼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이야기?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네, 버나드 쇼의 말로 시작한 댓글은 이제 이상은 씨의 노래 가사로 이어집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가수분 노래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이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이 노래 모르시나요? 네. 혹시 언제 노래인가요, 그게? 네, 이렇게 또 나이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자,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사와 그 버나드 쇼의 말처럼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젊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 마치 예언처럼 지나고 나야 그것이 청춘이었구나 싶은 것. 또 모두 젊음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댓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후회 없이 살자고요. 이렇게 끝났는데 어떠세요? 상당히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질 않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 한 시 한 시 한 1초 1초 그리고 한 날 한 날을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즈 여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희의 청춘, 지금 이 청춘을 함께 댓글과 함께 그렇죠.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즈 여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 홈으로 이동한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이버의 뉴스 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뉴스 홈으로 이동을 하면요, 많이 본 뉴스가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네, 많이 본 뉴스에 들어가면은 섹션별, 연령별, 남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섹션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별은 정치, 경제 등 많은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IT 섹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션의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무인기 배달 시대 올까? 구글 무인기 배달 시험의 성공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누리꾼들의 관심을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기사네요. 네, 무인기 배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 왔습니다 라며 초인종을 누르는 택배 배달원 대신 로봇이 택배를 배달하는 세상이 올까? 라고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로봇이 온다면 택배 왔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말보다는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구글이 지난달 초에 구글 무인기 프로젝트 윙을 이용해서 호주 퀸즐랜드에서 무려
30회 배달용 무인기 시험 비행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무인기는요, 네. 고립된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때 구호 물품 등 이런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하네요. 네,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택배를 가져다 주는 용도가 아닌 네.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대신 좀 가게 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됐군요. 네, 그렇죠. 자, 이 기사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댓글 보겠습니다. 네, 재난 지역에 이 무인기가 가게 되면은 네. 이제 그 택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어디든 갑니다. 페 이러고 D 뭐 이러는 회사들 네. 조금 압박을 받겠습니다. 네, 긴장하고 있겠죠 아마. 네, 266분이 네. 267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호감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댓글입니다. 아파트 살면 창문으로 받겠네.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벨소리에 안 뛰쳐나가도 돼요. 네. 대신에 창문으로 똑똑똑똑. 좋은데요? 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집에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잠옷을 입고 있다가 네. 택배가 오면은 이제 옷이라도 조금 갈아입고 예쁘게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간다든지. 자, 네. 여기서 정정해 드릴게요. 치장이 아닙니다. 택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놀라실까봐 사람답게는 하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옷도 좀 걸치고요. 머리도 좀 이렇게 빗고요. 그러는 거죠. 네. 이제 이 무인기가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여성분들의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네, 그것도 이제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 박지원 앵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댓글 계속해서 볼까요? 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또 쓴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조금 퇴색된 의미 같아요. 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배달 일을 한다. 이런 퇴색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답글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답글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배달하다 놓치면 누구 책임?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모든 혁신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뭐 하고 무심한 듯 시크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모든 혁신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네. 대단합니다. 혹시라도 이용하게 되면 택배 상자에 질소 과자를 빵빵하게 넣어줘야겠다.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 에어백 역할을 좀 하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자 안에 요즘에 이제 내용물보다는 질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 이걸 또 풍자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배달이 안 된다. 북한 무인기랑 구분을 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 위원회를 비판한 거죠. 네, 이런 그 IT적인 혁신이 이루어져 있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에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군요. 네. 자, 택배 해적도 생기겠네 하셨습니다. 네, 택배 해적. 네, 일본 아베 집에다 핵폭탄 3개 배달해라. 배송 완료 문자 뜨면 스위치 눌러야지 하셨습니다. 네,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점점 이 회사 여러모로 점점 일상 속에 뿌리 내리네 무섭기도 하다 하셨습니다. 그 무인 자동차가 이제 얼마 전에 개발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었고요. 이제 이렇게 배달하는 로봇까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 무섭다. 하셨네요. 네, 이제 그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로봇의 세상이 왔다. 로봇의 시대가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봇에게 반격을 당하는 이런 영화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 시대가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닌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싹합니다. 계속해서
누리꾼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지하 배달 가능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기사에 제가 잠깐 봤을 때 네. 그 위에서 공중에서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네. 반지하 배달 가능하냐? 궁금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아래에는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 명의 숟가락을 빼앗을 것이다. 이 서민들의 주업인 배달업종도 곧 사라지겠구나. 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로봇이 세상을 지배한다. 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 로봇, 이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네, 이제 그 청년 실업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네, 그리고 또 제조업종에서도 이 제조업계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에게 기계가 대신 하게끔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는 분도 생기는 거겠죠. 네, 이제 사람이 하면 더 정직하지 않습니까? 네, 더 정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네. 네, 그래도 조금 이제 과자 같은 경우는 네, 사람한테 맡기면 이건 조금 무리일 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네, 좀 정이 있어서라도 하나라도 더 넣어줄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이제 로봇과 관련한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문은 그래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댓글을 계속 보겠습니다. 배달 오면 무인기 잡아서 묶어놓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 아래는 안 돼, 치킨 식어 하셨고요. 적당히 좋다. 네. 로봇 시대는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스쿠터가 더 효율적이다 하셨네요. 네. 지금의 이 배달 문화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 배달이 왔을 때 그 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배달 일을 했었는데 네. 이 배달을 갔을 때 조금 이제 모임이죠. 이렇게 같이 놀다가 어머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아유 총각 잘생겼네 귀엽네 치킨 들어와서 치킨 같이 먹고 가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정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로봇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들어와서 치킨 먹어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냥 자기 임무만 충실하게 하고 떠나겠죠. 배달 완료 하고 가겠죠. 인간미는 조금 떨어지네요. 네. 자, 또 이 비슷한 이야기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택배 기사님이시다. 다시 또 실업자 점점 하셨습니다. 네. 밑에 분도 똑같이 이젠 알바 자리도 기계가 뺏어가나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게 되니까 또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동화, 편리해졌다 이런 말이 많지만 반대로 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네,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 건데 오히려 좀 씁쓸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닐 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쭉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답글이 궁금했던 댓글이 있었잖아요. 네. 답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중고딩 일진들의 경쟁 상대구만이라는 댓글에는 어떤 답글이 달려 있을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23개의 답글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택배 기사님들 모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셨고요. 네, 이제 거의 서로 싸우네요. 그죠? 네. 네, 배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께 신뢰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네. 네.
택배 기사가 전부 일진은 아니지만 일진이 오토바이 배달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 정 기자가 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주신 분이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이제 하지만 그 배달하는 분들도 네, 착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이제 순수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이 배달이라는 업종을 저는 그 배달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 세상에 불필요한 직업은 하나도 없다. 네, 이걸 느꼈어요. 이제 제가 배달을 해야지 네. 그분도 집에서 마음 놓고 시켜 먹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배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분들도 이제 불편하게 생활을 한다는 것. 그쵸. 이제 네. 직접 치킨을 먹기 위해 가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허투루 하지는 않았군요. 네, 저는 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네. 꼭 이렇게 고생하시라고 이제 비가 오면은 비 오는데 길 조심하시라고. 비 오는데 굳이 또 네. 시키셨군요. 네, 그게 제가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요. 그럼 어떤 제가 시켰어요. 네. 시켰는데 오늘은 배달량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네. 했는데 갑자기 구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오. 배달량 같이. 그러면서 비가 조금 왔습니다. 시키기 네.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네. 그 와중에 이제 도중에 비가 내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충을 아는 분이 네.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비 많이 올 때 배달하면 힘들어요. 아, 해보셨나요? 그렇죠. 저는 태풍이 왔을 때도 했었는데 그 버스가 물을 튀고 지나가면은 네. 그 오토바이와 몸이 같이 옆으로 휘청휘청 거립니다. 위험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와이퍼가 없으니까 네. 달리면서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닦고요.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네.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권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세상 사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고 편한 일만 찾지 말고요. 한 번씩 해보고 그 일에 따른 교훈을 얻는 게 참 사는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달라 보이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정현우 씨가 아니라 네. 오늘도 역시나 정현우 씨가 아니라 정현우 기자 컨셉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네. 정현우 기자의 훈훈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IT 섹션에 올라와 있는 이 네. 무인 배달 로봇에 관한 기사 댓글까지 살펴봤죠. 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에는 누리꾼들이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 네, 네. 보겠습니다. 이제 3위 기사는요. 네. 추석 귀성길 잦은 차로 변경 유령체증 부른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8,000분이 보셨네요. 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용을 짤막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제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총 3,94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루 평균 564만 명이 이동하는 셈인데 네. 이 중 80%가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자, 핵심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답답한 고속도로를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차로를 수시로 바꾼다. 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모든 차량이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상황이라면 네. 일부러 차로를 바꾸지 말아야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잦은 차로 변경은 유령체증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굳이 안 그래도 막히는데 네. 쓸데없는 체증까지 일으키지 말자 이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이 유령체증이라는 게 네. 교통사고와 차로 감소 등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유령체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새롭게 알았네요. 자,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댓- 95분이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가장 많은 호감을 얻은 댓글입니다. 잦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유령체증 처음 듣는 말인데 일리 있네. 차선 좀 자주 바꾸지 말고 진득하니 갑시다 하셨습니다. 네.
이 유령체증 저도 네. 겪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차 앞을 가던 차였어요. 네. 그분이 되게 급했나 봐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깜빡이를 켜시면서 계속 나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 톨게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저희 뒤에서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그 유령체증이 네. 그리고 조금 이 차들이 바꾸게 되면은 네, 뒤에 차가 못 나가기 때문에 네, 조금 감속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나 하나 빨리 가겠다고 네. 네, 전체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군요. 네, 진득하니 가면 네. 진득하게 도착을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조금 움직여나 볼까 아, 하고 시도를 했을 텐데 네. 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기사 네. 덕분에. 네, 참 좋은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네. 자, 또 다른 댓글 볼까요? 천대 만대가 고속도로를 잘 달려도 앞에 한두 차가 운전을 조금 답답하게 하면 네, 네. 전체가 막힌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김여사라는 표현을 참 종종 쓰세요. 누리꾼들이. 네, 네. 이제 이 김여사라는 표현을 쓸 때를 보면은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미숙한 운전을 네. 한다거나 네, 네. 그리고 반대 차선을 달린다든지 네. 막 이런 동영상이 나오면은 거기에 김여사 네, 뭐 김여사의 운전 실력 이런 네.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올라오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제 운전에 좀 남성보다는 네. 네, 조금 더 미흡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일수록 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비하하는 네, 조금 놀리는 네, 그런 뜻이 담긴 단어죠. 네, 논리는 있죠. 그 나이 많은 여성분에다가 네. 그 성씨가 제일 많은 김씨 네, 해서 김여사. 하지만 이런 것도 조금 성차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는 네, 기자분은 여자분인데요. 네. 운전을 상당히 잘하세요. 네. 네, 저보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남성분들 중에서도 운전을 잘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라고 해서 다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이제 이거는 제 친구, 제 군대 동기인데요. 네. 덩치가 진짜 커요. 키는 185 정도에 몸무게는 한 100kg 정도 네. 나가는 동기였는데 운전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섭답니다. 이 엑셀을 밟았을 때, 네.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40km가 넘어가면은 무섭대요. 앞에 박을까봐 무섭고 그래서 운전을 못한다고. 네. 네. 역시 운전은 이 타고난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 네. 내리면 될까요? 네, 이제 성차별적인 네. 발언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보시죠. 네. 네, 차선 변경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유령체증 이건 터널 앞에서 많이 생기죠. 터널 진입할 때 속도를 늦추니 계속 뒤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네, 이 중간 고속도로 금호 분기점에서 다부 터널 지날 때까지 주말과 명절이면 항상 반복된다 하셨는데요. 네, 이분은 네. 정확한 장소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통방송 캐스터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아래에는 네. 유령체증은 내부 홍제 터널이 유명하지 이유 없이 막힌다. 또 거기만 지나면 뻥 뚫린다 하셨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터널 앞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네요. 네. 자, 차선을 바꾸는 이유가 앞차가 미적거리면서 느리게 가거나 흐름에 못 맞춰 가거나 옆차가 앞차와 간격을 엄청 떨어뜨리며 가서 본능적으로 꼭 사이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아서다. 고로 차가 막히는 이유는 차선 변경이라기보다는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한다던가 흐름을 못 맞추는 운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밑에 분도 같이 네. 느리게 갈 거면 1차로 오지 말아라. 둘이 친구인가? 서로 딱 붙어서 추월도 못하게 운전하는 거 보면 암에 걸릴 것 같다 하셨습니다. 네, 이게 조금
그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면은 1차선은 이제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조금 급한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과속을 즐기시는 분들이 네. 1차로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네. 조금 갇혀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과속 본능을 네, 죽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추석에는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남을 좀 배려하면서 운전을 하면 행복하게 이제 귀경귀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유령 체증도 체증이지만 네. 이제 명절만 되면은 많이 나오는 기사가 고속도로 사고, 몇 중 추돌, 네. 막 이런 기사가 많잖아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명절이라고 이제 신나서 가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럼요.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네. 네. 참 안 좋은 운전인 것 같아요. 꼭 이번 추석에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IT 섹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세계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마다가스카르의 메뚜기 떼와 관련한 기사네요. 네, 이제 3년째 메뚜기 떼가 도심을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서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리보의 하늘이 새까매졌다고 합니다. 이 비구름이 몰려오는 줄 알았던 하늘은 알고 보니 끝을 알 수 없는 메뚜기떼의 행렬로 뒤덮인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장면이죠. 저는 이게 네. 사진이 그 아주 옛날 사진이라 조금 훼손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다 메뚜기 떼라니.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창밖을 보던 분들은 뭐가 몰려와서 저게 무슨 구름이 저렇게 빨리 몰려오나 했을 거예요. 네. 뭐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딱 400분이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호감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네. 징그럽다. 징그럽긴 한데 너무 징그럽다. 네, 많이 네. 징그럽고 정말 징그럽다. 상당히 하셨습니다. 징그럽다 하셨네요. 뭐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징그럽다. 그리고 저게 외출 어떻게 하냐 하셨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건물 안에 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창문도 못 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공포가 있죠. 창문에 그 메뚜기 부딪히는 소리. 네, 끔찍합니다. 자, 지구 멸망이 목적인 집단인 만큼 빠른 진압이 필요하다 하신 분도 있고요. 네. 많은 피해 없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네. 꼭 먹지 말래도 메뚜기 먹는 분이 있다니까 하시면서 이 네. 메뚜기 먹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메뚜기 먹는 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메뚜기를 먹어서 메뚜기들이 저희한테 복수를 하는 걸까요? 그런가요? 네. 네. 메뚜기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예요. 네.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메뚜기 튀김 있죠? 네, 메뚜기 구이인가요? 튀김인가요? 그게? 구웠다고 봐야겠죠? 네, 구웠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거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맛이 어땠나요? 제 기억에는 조금 더 바삭하고 조금 더 이제 좀 이빨에 네. 이빨이라고 합니다. 이빨은 동물의 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 사이에 끼는 게 조금 많은 네, 멸치? 그렇군요. 네, 이 정도? 식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군요. 네, 그렇게 저는 네. 그때 사람들이 그게 많았어요. 메뚜기. 그 시절에 메뚜기 그 구워 먹는 게 한창 많았는데 저는 한번 먹어보고 나서 그 조금 다시는 안 먹나요? 네, 안 먹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도 먹거리도 많고요.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메뚜기 드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그 메뚜기 드시는 분도 많이 본 적 없고요. 네. 네, 메뚜기 음식을 본 적도 까마득합니다. 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 네. 네.
벌레나 곤충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진짜 괴롭겠다. 네. 10마리만 뭉쳐 있어도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저희가 이제 건물에 부딪히는 소리 얘기했잖아요. 네. 네, 벌레 날개 소리도 네, 네. 웅웅웅 하겠죠. 소름이 끼칩니다. 저 곤충이 채식을 해서 다행이지 육식이 주식이었어 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셨네요. 네. 육식이 주식이었다면 사람도 무사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이제 네. 저희를 그 길거리에서 만나면 네. 네, 벌떼처럼 달려들었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네. 정력에 좋다고 한국과 중국에 발표하세요. 그럼 끝 하셨습니다. 아주 네, 수입업자들이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모 방역 업체 이야기하시면서 출동해라 네.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는데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분은 조금 재밌게 하셨어요. 네,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아시나요? 어떤 거죠? 메뚜기 월드 이게 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부른 노래예요. 네, 본인의 테마곡인가요? 네, 유재석 씨가 이제 네, 그 무한도전이 그 해마다 이제 가요제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작년에 했던 가요제 노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좀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네. 댓글이었고요. 저 정도면 화염 방사기로 쏴야겠다. 네, 그만큼 많았죠. 네. 이 밑에 분은 조금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네, 하루빨리 메뚜기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수험생이 좋다, 어르신에게 좋다, 정력에 좋다. 이 세 가지면 메뚜기가 모두 멸종한다. 네. 네, 그렇죠. 틀린 이제, 말은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가 집에서 네. 홈쇼핑을 봐도 남편분께 먹이세요. 네. 집에 있는 수험생 자녀에게 먹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매진하잖아요. 네. 매진되잖아요. 전기 모기채 그걸 크게 만들어서 휘두르면 어떨까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휘두르었어요. 네. 휘두르면 네. 이 댓글에 답글이 2개 달렸는데요. 네.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을지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볼까요? 네. 소리 외국엔 대본. 이 전기 모기채로 이제 이 네. 벌레에 갖다 대면 이렇게 타닥 하고 네. 타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네, 이걸 마다가스카르에 가져가면 네, 소리가 대박 모기채가 무섭겠다. 고장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모기채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얘긴데 제 군대 그 내무반이죠. 네. 그 이제 생활하는 곳에 지네가 살았어요. 네, 지네가 그 머리도요 빨개 가지고요 독성이 짙은 지네였는데 그 지네를 화장실에서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그 지네를 보고 저는 그 상황실에 있던 전기 모기채를 꺼내 들었죠. 바닥에 대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눌렀어요. 버튼을 계속 누르니까 그 지네도 어쩔 수 없이 거품을 물고 네, 죽더라고요. 네, 그 지네가 네. 그걸 보고 모기채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느꼈습니다. 이 메뚜기들을 크게 만들어서 네, 멸종을 시키자. 네. 네. 그 시체는 누가 치울까요? 네. 자연이 해결해 주겠죠. 네. 자연 속에서 썩어가는? 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다시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몸에 좋다, 어디에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네. 3달이면 씨를 말릴 수 있다고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네. 3달. 3달.
달이면은 그 전 세계에 있는 메뚜기의 씨를 말릴 수 있다. 네. 네. 정력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메뚜기 떼 습격에 관한 기사와 댓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IT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세계 섹션이죠? 네, 세계 섹션. 두 번째로 누리꾼들이 많이 본 기사 보겠습니다. 네.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키예프 접수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푸틴. 네. 네,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 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키예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자신과의 통화 중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고 이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전달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 푸틴의 이런 발언은 서방의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댓글 보겠습니다. 네, 1257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푸틴이 이제 깡패 수준으로 전락을 했다. 자, 이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네. 열자마자 욕설이 보이네요. 아, 네, 상당히 당황했어요. 네, 저는 이제 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한 게 이분이 깡패일까 아니면은 푸틴이 깡패일까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많은 호감을 얻은 댓글이고요. 네. 자, 그 아래에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사태 잘 봐라. 강한 군사력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한테 이 꼴을 당한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하지만 우리 군인 분들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우리의 국방을 믿어야죠. 네. 네, 우리나라의 국방을 우리가 안 믿으면은 네, 누가 믿겠습니까? 네, 군대 다녀오신 분의 답변답네요. 네, 네. 그렇죠. 우리를 믿읍시다. 네, 자, 말하는 걸 보면 히틀러가 재림한 것 같다. 생각이 위험하다 하셨습니다. 푸틴 친구분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이 밑에 분은 이제 근데 맞는 말이다 하셨고 여성부를 없애고 육군에 쓰는 돈을 빼서 해군이랑 공군에 투자를 해라. 우리나라 육군 전력은 군수품 비리만 척결하면 전투력 하나는 끝내준다. 문제는 해군이랑 공군이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병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또 등장했군요. 네, 이제 몇 개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 푸틴도 예전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의 위험을 되찾고 싶어 하고 일본 극우들도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몰래 발버둥 치고 있고 세계 대전의 중심에 서 있던 전쟁 광들의 피는 못 속인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에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좀 더 무기를 최첨단화시키고 하시는 나라들의 옛 모습이 그러고 보니까 세계 대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밑에 분은 네. 이제 푸틴에게도 경고를 했어요. 네, 오바마 동맹국들도 마음 먹으면은 당신을 작살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너라고는 못하겠어요. 상당히 무서워서 저한테 미사일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뛰는 푸틴이의 나는 오바마. 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네. 미국과 EU 그리고 미국과 EU 러시아 혼자 편을 서서 상대를 할 수 있냐? 네, 그나마 되살아난 경제 그리고 자국민 멸망시키려고 작전했냐? 네.
머리숱이 없는 사람아, 네. 머리숱이 없는 나이가 드신 분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마치 지인처럼 네. 옆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이제 다들 이제 네. 이 푸틴과 이제 팔로워인가요? 네, 조금 많이 친하시네요. 네. 네. 자,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면 한국도 우크라이나 꼴이 난다. 중국의 먹잇감이 될 뿐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미 동맹이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긴다. 하지만 미국이 빠졌을 때 그 북한과 일본, 중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의 상황을 또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우리의 어떤 안보를 걱정하는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네. 푸틴이 없어져야지 평화가 올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허세 발언은 아니다. 네,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러나 싶어도 자국민이라면, 러시아 국민이라면 내심 든든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이제 또 우리나라 정부를 질타를 하시는데 일본에서 독도나 위안부 망언할 때 유감 표시나는 나라와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좀 네. 이렇게 그 자국민을 어떤 대표해서 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발언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군요. 네. 우리도 지금 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접수한다. 네, 이런 식으로 세게 강경 대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애냐. 전쟁이 무슨 게임도 아니고 정 그러고 싶다면 당신이 군복을 입고 전장 최전방에서 싸우던지 네가 죽는 것은 두렵고 군인과 민간인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밑에 분 거는 제가 네. 차마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네. 시진핑 네. 마음 먹으면 2주 안에 서울 접수한다. 아베 무슨 소리 우리는 1주 안에 접수한다. 김정은 나는 하루면 된다. 우리 정부 주변국들의 의견 매우 유감이라고 네, 살짝 비꼬셨는데요. 네, 이 비꼬는 게 재밌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네,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네. 불신, 이 국민들의 불신을 정부가 만들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씁쓸하네요. 네, 매우 씁쓸합니다. 유감. 매우 유감이다. 우리나라의 수도를 접수한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유감이네요. 네. 그 아래에는 존경했었던 한 사람이지만 푸틴을 존경했었나 봅니다. 네. 전성기가 있다면 몰락이 있는 법. 푸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밑에 분은 두 분이 연속으로 네. 마음 먹고 일본도 접수해줘. 네. 도쿄 점령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밑에 분도 북한 김정은 일당도 접수 바람 하셨습니다. 네, 댓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푸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근하게 네. 친구처럼 좀 답답한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네. 이야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네. 또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국민이었다면 상당히 든든했을 것 같다. 또 너무 완곡한 표현을 쓰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조금 또 실망감 이런 걸 표현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닿네요. 자국민이었으면 마음이 든든했을 것 같다. 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자국의 대통령이 말하게 된다면 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게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는데 네,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네. 우리 국민들도 좀 우리 정부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푸틴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 댓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예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예 섹션에서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이병헌 씨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경찰, 이병헌 협박 20대 여성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네, 다시 살펴볼까요? 네. 네, 경찰이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20대 여성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지난달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배우 이민정 씨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네요. 네. 자,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댓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댓글이 무려 1117개. 네. 네. 클릭하자마자 11분이 더 네. 댓글을 누르셨습니다. 자, 호감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댓글입니다. 네. 결혼한 남자가 젊은 여자 집에서 같이 술 마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민정이 부러웠는데 마음고생 엄청 하겠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혼한 유부남이 네. 젊은 여자가 사는 집에 찾아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음담패설을 하고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네. 이민정 씨가 뭐 사실이든 아니든 네,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네요. 네. 사실이라면 네. 이민정 씨 참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발언은 좀 위험했나요? 네. 아니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민정아 이혼 소송해야겠다. 네. 네, 이분은 되게 아까 그 푸틴도 친구가 많았는데 이민정 씨도 상당히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애초부터 만나지 말아야 했네 라고 네.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네, 네. 그 한 분이 글램이라는 그룹의 다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예계 퇴출이네라고 네. 하셨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또 친구분이 있습니다. 병규야 보고 있니?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구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방송인 강병규 씨와 또 분쟁이 조금 있었죠. 이병헌 씨가.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말이 맞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네. 네. 50억을 요구한 거 보니 보통 동영상은 아니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밑에 분도 이제 근데 유부남이 부부 동반 모임도 아니고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가서 음담패설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정상일까요? 정상이라면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겠죠? 네, 네. 그렇죠. 자, 셋 다 잘못했고 이민정만 불쌍하다. 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도 저렇다니 이병헌이나 저 여자들이나 답이 없다. 네. 얼마나 음탕하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출장을 갔을 때 여자 2명을 집으로 불러서 음란패설을 나눌 수 있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 아래에는 여자들이 잘못한 게 맞지만 처신을 똑바로 못한 이병헌 씨의 잘못도 크다. 그렇죠. 라고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는 네, 이병헌 씨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민정도 다 알고 결혼한 거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뭐 하셨네요. 네. 네, 밑에 분은 여자들도 나쁘지만 왜 이병헌은 철저한 피해자인 마냥 코스프레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네. 야구인 강병규 짱이다. 네 말이 맞다. 네.
네. 이제 강병규 씨 다시 재조명 받는 건가요? 네, 강병규 씨의 그 네. 이미지가 네, 살짝 바뀔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이 이병헌 씨와 이 다툼이 계기가 돼서 네. 방송 활동을 지금 접은 상태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유리한 국면이 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이병헌 씨가 방송을 중지를 하고 중단을 네. 하고 강병규 씨가 방송에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고, 네. 네,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내가 이민정이라면 이혼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됐다 보니 네, 네, 이병헌 그렇죠. 씨 사건에 또 이민정 씨 이야기가 빠지지 않네요. 네. 만약에 박수 네. 앵커의 남편이 이랬다면요, 네. 어땠을까요? 뭐 쉽사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의 상처가 네, 네,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남자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네. 어떻게 부인을 집에 두고 여자 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네, 음담패설, 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피해자 쉴드가 안 된다는 불편한 진실. 피해자도 잘한 네.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네. 나쁜 짓이니까요. 네. 네.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잘못했다. 네. 이민정 씨가 불쌍하다. 네, 이렇게 종합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사건의 네. 피해자는 이민정 씨가 제일 크겠네요. 네. 네. 이병헌 씨 사건에 관한 기사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버즈 여론 하면서 참 무덥다, 무더운 날씨, 여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요. 귀뚜라미 돌고요. 또 어느새 추석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TV 앞에 계실 텐데요.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기자는 특별한 추석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그 산소도 갈 예정이고요. 네. 네, 이제 친척분들과 얘기도 나눌 예정이고, 네, 그 시간이 된다면 네. 여지껏 못 만났던 친구들도 네, 한번 보면은 네.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추석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추석 지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